예 변호사님, 네. 오늘 몇 가지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뭐 선거가 없다면 모르지만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정말 열을 코앞에 나파네. 예, 닥쳤지 않습니까?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네. 있는 상황이고 28, 9일인가요? 사전투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데 뭐 이게 100%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 그것이 전부다 할 수는 없죠. 뭐 여론조사가 하도 많이 나오고 워낙 또 들쭉날쭉한 경우도 맞습니다. 많은데 그나마 한국 갤럽이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지지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43%, 예. 그다음 민주당이 29%. 네. 이 정도면 지금 차이가 얼마냐면 14%인데요. 14%입니다. 그 사실은 예. 지난 대선 이후에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차이가 물론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예. 그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요. 예. 근데 갑자기 취임 이후에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7, 18일 나온 거, 19일 이렇게 3일간 예, 나온 예. 거죠? 예, 그렇죠. 17일에서 19일까지. 그러니까 5월 3주차 나온 그렇죠. 겁니다. 3주차죠. 갤럽은 매주 예. 각 정당이라든가 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전주에도 예. 충격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10%가 떨어졌었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지난주에도 이 국민의힘은 45%. 국민의힘 그렇죠. 생긴 이후 그 이전의 정당 포함해서 뭐 7년 반 만인가 최고를 기록했죠. 예.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보면은 이 30%마저도 예. 민주당의 무너졌죠. 예, 지지율이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격전지 수도권과 충청권의 그렇죠. 여론 동향이 어쩌냐 하는데 정말 이걸 보면 더 놀라 자빠질 일이 또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선에서 0.73% 예. 거기에 좀 안주했던 게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0.73%밖에 안 졌고 그다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검수완박이고. 그래 이런 무리한 일을 예. 벌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그걸 밀어붙이는 그러니까요. 그때 여론조사 우리 50 몇 프로가 반대하고 예. 뭐 친문 강성 이쪽 그 지지자들만 한 30 몇 프로가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다가 그다음 총리 인준 거부 계속 총리 인준 예. 질질질 끌고 있죠. 끌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박완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비 문제로 예, 박완주 의원 그것도 삼선 삼선이나 되고 정책위 의장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대선 때 있었던 일 전에 있었던 일을 딱 다 숨기고 감추고 있다가. 오거돈처럼 전에 그러니까 4.15 총선 때 그래서 그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저번 노무현 대통령 때 패족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 왜냐하면은 같습니다. 패족이 되려면은 자기의 현재 위상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을 때, 그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걸 밖에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못 본단 말입니다. 예. 배가 가라앉아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패족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 있죠. 지금 위기의식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그러니까 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식하고 있는 쪽은 분명히 있는데도 워낙 강성 그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들 그다음 뭐 요새 개딸이라고 그러긴 하던데 개혁의 딸들이라고 뭐 개딸도 있고 뭐 양아들도 있잖아요. 뭐 모르 양심의 아들이라. 아 그렇습니까? 양아들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 강성 어떤 기류에 눈과 귀가 막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걸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양자 지금 무소속 오죽하면 의원이 복당 신청 철회했지 않습니까? 저거는 진짜 괴물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패족이에요. 예. 저기는
민주라든가 혁신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군대와 같은 집단이다. 명령 딱 내리면 그걸로 그냥 쫙 일사불란. 아, 이게 무슨 정당이냐. 군대는 그 애국심을 읽고 그다음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오로지 강성일변도 의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조국을 비판해도 안 되고 이건 뭐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비판하면 전부 다 조금 있으면 그 다음 날에 되면 문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오히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다는 게 이 지금 172석이 지금 아니죠. 169석. 예, 그 하여튼 160 과반은 훨씬 넘지 않습니까? 167석입니다. 7석. 예, 이번에 그게 재보선. 그래서 입법권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것에 너무 그 뭐라 그럽니까? 자족해가지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있죠. 이게 내각제 나라 같으면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아무리 잘못된 정당이라도 다수면은 그 수상부터 전부 다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제 국가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지금 특성이 있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고, 왜냐하면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데 국회는 이끌어 나갈 수는 없거든요. 예,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견제하는 정도지. 그래 어차피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행정부고. 집행력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뭐 군대, 경찰, 검찰, 뭐 환경, 뭐 보건복지, 예산 인력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갖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은 그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했을 때 견제하는데 불과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있죠. 대통령 0.73% 대통령은 넌 대통령 지금 속 마음은 그럴 거예요. 당신은 옳은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으로 치지를 않고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 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번을 그대로 연달아 교만과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 내부의 어떤 그 자정 능력이 어떻게 버렸어요? 자정 능력, 경각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검수완박 문제, 이 박완주 사건 이러면서 서울만 하더라도 이번 그 갤럽 조사 보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31%로 12%가 차가 나고 있습니다. 예. 경기 인천은 국민의힘 42, 민주당 33으로 9%. 네. 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 가장 놀랄 것은 대전, 세종, 충청. 예. 이게 충청권이 예. 국민의힘은 50인데 이 민주당은 13%. 글쎄, 저는 제일 처음에 37% 차이가 나요. 저는 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래 예. 이게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예. 이때까지는 충청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적도 있었고 지금도 전부 다 지자체장은 전부 다 뭐 거기서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인천 경기 같이 9% 12%는 제 납득이 가는데 이 37%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결국은 대전, 세종, 충청이 보면 있죠. 그 우리 국민 진보, 보수, 중도에 있듯이 요 세 군데가 그래도 바로 밑에거든요. 중간층이거든요. 네. 중간층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 완전히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청도 점잖으신 그러니까요. 양반들이 완전히 이번에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희정이도 그래가지고 어디다 얼굴을 못 들을 판에 이 박완주 문제까지. 이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선 이후에 한 행태 예. 이런 게 충청도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어떤 애국적인 마음이 강한 분들인데 그렇죠. 예, 이걸 거기서 그렇죠. 뭐 애국 열사, 뭐 유관순 열사들 열사도 거의 좀 나타나고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볼 때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망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행태를 보고. 검수완박 문제만 해도 있죠. 이 충청도 분들이 볼 때, 충청도 분들은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게 중시하는데, 이 검수완박을 충청도 분들은 있죠. 질서 지키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국가 질서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거예요. 예. 그래, 제가 이번에 검수완박 문제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진보 운동권들은 있죠. 예. 사법권보다는 정치가 그 사법권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제가 어디서 보냐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있죠. 사법부는 그 이름만 있지. 예. 거의 무능한 거의 뭐 저게 정치의 그 하수인격이거든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이 볼 때 사법부라는 거는 기존 질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보수라는 거예요. 이 운동권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법부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방해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이제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그러는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이 운동권들의 시각은 사법부는 없어져야 될 국가기관이다. 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방해되는 세력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가진 자, 보수를 지켜주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충청도 분들의 생각이 정확히 이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 충청 민심이 예. 바로 지금 이번 6일 지방선거 예. 최대 격전지가 충남지사하고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충남지사 예. 이 뉴스핌 의뢰로 RN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17일, 18일 조사한 것 보면은 김태흠 예. 전 의원이죠, 국민의힘 예. 50.3%. 예. 그다음에 양승조 예. 이 민주당 현 지사죠, 39.2%에서 김태흠 의원이 11.1%. 전에는 계속 이 양승조한테 밀렸었어요. 밀렸었죠. 근데 최근에 그냥 완전히 이게 추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 오차 범위를 확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압도를 해버렸어요. 예.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럴드 경제 의뢰로 KSY 한국여론조사연구소 17, 18일 조사한 거 보면은 예. 김은혜 46.0%, 그렇죠. 김동연 38.5%, 예. 이 강용석에는 계속 거기 붙어 있네. 6.4%. 그래서 7.5%가 김은혜가 앞섰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오차범위가 3.5면 7%인가 여기도 벗어났죠. 오차범위를 예. 벗어났어요. 바로 일주 전만 하더라도 김은혜 41.8% 동일기관에서 조사한 겁니다. 김동연 42.4%, 0.6%를 김동연이 오히려. 이겼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6.4%를 받고 있는데 5, 6%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제 판단이 생각에는 있으니까. 이게 실제 투표에서는 네. 과연 6.4% 나올 것이냐 저는 회의적인 게 이게 그 강용석을 지지한다는 게 결국은 뭐 그 진보는 아니잖아요. 강용석 지지층이 다 보수층이라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그 뭐 팬덤이 좀 있어요. 강용석 팬덤이 예, 있죠. 팬덤이 있어가 6.4% 나오는데 어떤 투표 현장에서는 이게 사표 방지 심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차피 또 김은혜도 그 보수니까 예. 그래서 강용석에 대해서는 지금은 6.4%만 맞지만은 결국은 김은혜 쪽으로 갈 것이다 상당수가. 예. 그러면은 이거는 차이가 김동연이하고 더 벌어지지 않겠는가? 갈수록 더 예, 벌어질 가능성이 그리고 강용석 지금 후보는 사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안 될 것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은혜하고 계속 단일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 먹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댕기는데요. 저는 강용석 후보는 있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지금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의 몸값 올리는데 그리고 지금 뭐 김은혜 앞으로 지사가 된다면 뭔가 뭐 자리 같은 거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걸 갖다 스스로 밝히고 이런 거 보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했다고 통화를 그러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강용석 그 후보 보고 통화 녹취 기록 강용석 후보가 있죠. 재판 많이 했거든요. 예. 본인 또 변호사고 녹음 안 해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요. 대통령하고 너무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뭐 알기는 아는데 뭐 연락하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강용석이가 출마한 지 그 뭐 무슨 문제가 되고 나서 처음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무게감이. 그러니까 강용석이는 윤석열 대통령 좀 팔아먹으려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망신을 그래서 당했고. 저는 그래서 심지어 강용석 후보가 가로세로 연구소 시청률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번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닌가. 뭐 가로세로 연구소야 뭐 조그마한 거니까 매출로 한 30억 뭐
이짝저짝 하는 거니까 자기로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예. 경기도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근데 공동 운영론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건데 했는데 전에 같으면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었어요. 예. 둘이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그 41.8대 42.4에서는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김은혜 전 의원은 원래부터 강용석이라는 사람하고 해갖고는 자기의 어떤 그 여러 면에서 정치적 지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맞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더 이제 안 하는 거죠. 굳이 최근에는 뭐, 예. 워낙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한번 검토도 해볼까 하고 조금 유연성을 보였는데 이렇게 가면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가 이제 시기를 놓친 거죠. 놓친 거죠. 예. 예. 가장 격전지에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약진을 해버리고 전체적으로 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을 앞도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 여러 상황이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있고 민주당의 잇따른 실책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완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니까 초 좀 그만 치세요. 벌써부터 그런 시청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잘하면은 13대 4가 될 가능성이 있다. 4는 호남, 그 뭐 전남북 광주하고 변치 않는 곳. 그게 이제 하나 플러스 1이 제주. 제주도. 그리고 이제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곳이 세종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국민의힘이 따라 붙어버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3대 4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끝장이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대로 이재명도 이제는 명이 다 했다. 그러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경우 8월 당권 차지하겠다는 그런 꿈도 허망하게 접어야죠. 숲으로 돌아가고 제가 볼 때는 거야는 이제 이 분열의 길로 들었을 그러니까 수밖에 아까 없다. 말씀드린 대로 뭐 패족 운운하고 이런 게 있죠.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0.73% 차이로 졌으니까 예. 그 사실 그 표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예. 그런 지지세를 이용해가지고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재명의 어떤 그런 팬덤, 예. 또 지지세를 이용해가지고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했는데 이게 패착을 둔 거예요, 이번에 잘못되면은.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총괄선대위원장인가요? 예, 상임총괄 선대. 뭐 이름도 워낙 길어서 하여튼 선대위원장이는 아는데 그 이재명이 물론 인천 계양을이 워낙 진보세가 강한 데니까 호남세도 강하고 국회의원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압도적으로 그것도 그 상대방 누구죠? 국민의힘 윤영섭. 예, 거기서 예. 의사 생활을 오래 하고 뭐 올해 토박이죠. 토박이도. 예, 그분한테 만일 신성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예. 13대 4가 돼버린다. 예. 이러면 이재명으로서는 정치 생명이 사실상 예, 끝난다고 봐야 예,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이번에 쉬게 놔두고 예. 예? 진짜 그 어떤 국정 운영 세력 대 그 견제 세력의 이 모드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 윤석열 모드로 간 게 자기들은 꾀를 냈는데 대선 시즌2로 시즌2로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재명을 바라보고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갑에서 하프 게임입니다. 하프, 그거는 할 것도 배로 없어요.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김병관 전 의원이 돈도 뭐 몇천억 되는 아주 부자고 전 부자죠.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예. 근데 지금 인천이 오히려 저는 윤영선 예. 후보 예. 국민의힘 여기는 뭐 게임이 되겠느냐 하는데 한 자릿수로 지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이준석 대표는 여기 잘하면 뒤집을 수 있다. 인천 상륙작전 이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가지고 이기더라도 겨우 심승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금 후보죠, 지금. 모든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아니, 대선에서 자기가 책임진다 했는데, 이번에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게 됐어요.
박남춘이는 지금 현 인천시장이고 저는 뭐 국민의힘하고 오피스 했는데 이재명이 나온 뒤로는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광을 노리려 했는데 예, 이재명 효과는 칸이와 뭐라고 그래합니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생긴 예, 폭망 상태로 이재명 가버렸다.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지금. 그래서 최근 이런 민심의 동향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그런 오만한 예. 민주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입법 독재를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이게 2020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교훈, 그때 그걸 갖다가 이번에 검수완박 이런 걸 보면서 예. 이 아마 국민들이 많이 생각할 겁니다. 예. 일단 뭐 아직은 지방선거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예단하기는 좀 미루고요. 선거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요. 일단 기다려 보긴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국 제가 보니까 대선은 좀 인물 대결인 것 같더라고요. 예, 누구를 선호하느냐인데 이 지자체 선거 이거는 특별하게 뭐 하자가 없고 그러면은 결국 정당 대결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당 지지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13대 4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